자, 우리 79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존재 양화사 말고요. 뭐 하는 겁니까? 보편 양화사의 부정 규칙. 이제 이것도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실제로 이제 기호화하거나 공식 활용할 때, 규칙 활용할 때 필요한 거여서. 자, 한번 가보죠. 보편 양화사의 부정 규칙인데 이것도 한번 풀어보면 뭘 부정한 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뭐 fx를 뭐 한 겁니까? 부정한 겁니다. 그러면 요걸 말로 풀어보면 요거 자체는 뭐예요? 모든 x는 뭐이다? f이다죠. 그죠? 써볼게요. 모든 x는 f이다. 전체를 뭐 한 겁니까? 부정한 거죠. 그러면 모든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x가 f인 것은 아니다니까. 그러면 뭐예요? 모든 x가 f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어떤 x는 뭐? f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모든 x가 f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그죠? 어떤 x는 뭐다? f가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적어보면 이걸 부정하면 그죠? 모든 x가 f인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죠? 어떤 x는 뭐가 아니다? f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나타내면 모든 x는 f이다를 부정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떤 x에 대해서 그 x는 뭐? f가 아니다. 그죠? 개념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마지막, 모든 x는 f이다를 부정한다면 모든 x가 f인 것은 아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x는 뭐? f가 아니다는 겁니다. 모든 x가 f인 것은 아니다. 즉, 어떤 x는 f가 아니다. 쉽게 생각하면 얘도 요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을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이 되는 거고. fx를 부정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not fx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괜찮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것도 개념적으로 잡고 넘어가면 되는데 실제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증명을. 일단 활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전제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뭘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귀류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귀류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단 2번으로 가보죠. 우리가 귀류법을 활용하려면 결론에 뭘 가정하는 겁니까? 부정을 가정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러면 결론의 부정을 가정해서 어떻게 가야 돼요? 그렇죠. 여기 전체에다가 뭐 붙여야 되죠? not을 붙여야 되죠. 그러면 not 그 다음에 존재 그리고 뭡니까? not fx. 결론의 부정을 가정한 거예요. 눈에 띄게 표시해 볼게요. 결론의 부정을 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전제가 1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 어차피 1번이라는 게 뭐에 대해서 성립하는 겁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그러면 모든 사례를 포괄하는 걸 우리가 뭐로 나타냈어요? U로 나타냈죠.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기 가능해요? not 뭐라고? 예, FU라고 나타내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F가 아니라는 거니까 F가 아닌 것이 뭐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하필 우리가 존재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모순을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F가 아니다라는 것은 F가 아닌 것이 확실히 뭐 한다? 존재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3번에다가 존재 넣어서요. 그죠? F가 아닌 것이 존재한다라고 해버리면 시각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2번에서 가정했던 건 뭐였어요? not 한 다음에 뭐예요? 존재. 그 다음에 뭡니까? not fx. 그럼 보세요. 그죠? 이것이면서 이것이 아니다라는 뭐가 생깁니까? 모순이 생기니까. 그러면 모순이 생기면 어디에다가 가정에다가 뭐 도입해야 돼요? not 부정을 도입하면 되는 거죠. 그대로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한 게 그죠? not에다가 뭐예요? 이건데. 흰색으로 쓸게요. 안 헷갈리게. 요거 그대로죠? 근데 가정에서 모순이 생기니까 여기에 다시 한번 뭘 도입하는 거예요? 그죠? 부정을 도입하게 되면 not not으로 뭐 돼버려요? 상쇄돼 버리니까. 그죠? 끝까지 가보죠. 그래서
일부러 단기하는 식으로 잡는 겁니다. 따라서 뭐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존재, not fx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fx를 부정한 것은 뭡니까? 존재, not fx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는 이 과정을 증명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규칙을 알아야 되죠. 이렇게 한번 부정하고 뭡니까? 이렇게 한번 부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존재를 부정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모두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보편을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뒤쪽에 남아있는 수로 쪽은요. 그냥 부정 붙여서 언급하면 되는 거고요. 자, 연습 문제 5 쪽에 한번 봅시다. 요거는 저하고 한번 1번을 한번 해볼게요. 그죠? 1번을. 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제가 착하면서 악당인 사람은 없다고요? 결론은 그러므로 모든 착한 사람은 악당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착하면서 악당인 사람은 없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전제를 잡아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착하면서 악당인 사람은 없다니까. 없다는 말은 곧 뭐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착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nx. 그 다음에 착하면서 악당인 뭐? sx가 뭐하지 않는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결론은 그러므로 모든이니까 뭐 붙어야 돼요? 보편. 그 다음에 모든 착한 사람은 뭡니까? nx이면 악당이 아니다. 뭐? not s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 예문 자체의 전제와 결론을 이렇게 기호화할 수가 있을 거고요. 괜찮겠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거 뭘 부정한 거예요? 존재를 부정한 거니까 여기서 일단 바꾸고 가죠. 바꾸고 가면 지금 우리가 왜 이 형태를 바꿔주냐면 여기는 어떤이라고 나왔는데 결론은 뭐가 나왔어요? 모든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활용해야겠죠. 지금 존재 양화사를 뭐 한 거예요? 부정한 거니까 1번을 우리가 앞에서 했던 대로 하면 이렇게 부정해주고 또 어떻게? 이거 전체를 부정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 어떤을 부정하면 뭐가 돼요? 보편.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거 전체에 뭐 붙어야 돼요? not 붙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not nx and 뭐 sx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우리가 부정규칙을 활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확히 잡아내야 되죠. 1번을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증명하려는 결론이 조건문의 형태죠. 그러면 조건문이니까 뭘 가정하고 전건을 가정하고 후건을 끌어내면 되는데 천천히 뭐가 붙었어? 모든이 붙었으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사례는 뭐로? U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한번 바꿔보죠. 요거 여기서 바꿀게요. 여기. 결론이 있는 거니까. 뭐로 바꿀 수 있어요? N, U이면 뭐? not S, U라고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 U를 넣어서요. 그러면 가정하는 겁니다. 이제 뭘 가정하는 거죠? N, U이면 결론의 전건을 가정한 겁니다. 그죠? NU이면이라고 가정했을 때 잡고 나서 이제 우리가 1번을 변형한 몇 번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2번을 활용할 수밖에 없죠. 변형했고 활용할 전제가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네 번째. 자, 이제 편해지죠? 얘도 뭐가 붙어 있어요? 모든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모든 사례를 대체할 수 있는 거 뭐 넣어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U 넣어도 성립한다는 거죠. 다 왔어요. 그러면 이 X 자리에 U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not 뭐 NU and 뭐예요? SU. 이거 전체니까요. 그죠? 그래서 X 자리에 U를 넣었는데 이거 이렇게 나오면 뭐 할 수 있어요? 무슨 규칙? 드 모르간 규칙으로 풀 수가 있네요. 그래서 다섯 번째 4번을 드 모르간 규칙으로 풀면 어떻게 풀 수 있어요? not NU 그 다음에 또는 not SU. 아이고 나온 것 같은데? 나온 것 같은데? 왜 나왔네요 이제? 몇 번 봐야 돼요?
5번과 3번을 보면 NU가 뭘 부정한 거니까? not NU를 부정한 거니까. 부정하면 뭐만 남아요? not SU. 그러면 거의 다 왔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NU라고 가정했을 때 뭐도 참이 되는 겁니까? not SU도 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부터 6번까지 점검하면 NU이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not SU가 나오는 건데, 근데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 그죠? U가 어떤 사례? 모든 사례를 U라고 나타낸 거니까 뭐 도입할 수 있어요? 보편. 그죠? 보편 도입해서. 그렇죠. 그래서 마무리. 그죠? 보편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NX이면 뭐라고? not XX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오늘 이 수로 논리 쪽에서 같이 연역법으로 푼 거는요, 우리 연습한 문제만 같이 복습하고 과제 정도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활용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다음번에 제가 실제 문제 풀면서 이렇게 활용해서 푸는 것도 한두 개 연습은 할 겁니다. 할 건데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건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학에서 교양 강의로 듣는 게 아니죠. 그죠? 시험이기 때문에 단순한 방법으로 접근은 할 건데 원칙적인 방법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다음 주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드디어 이제 우리 수로 논리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81쪽 드디어 뭐가 나오는 겁니까? 3단 논법, 무슨 풀이법? 빠른 풀이법. 그죠?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활용할 것은 이 빠른 풀이법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논리 말고 수로 논리와 관련해서는요, 이 빠른 풀이법을 활용하게 될 거고요. 다음 주쯤에 우리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숙제 내드린 거 말고요. 90쪽 잠깐 펴보실래요? 90쪽. 예, 우리 교재 90쪽. 90쪽에 요 90쪽에 1회가 문장 논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 10개도 해결해 오죠. 그죠? 이 10개도 해결해 봅시다. 그래서 앞에서 체크했던 연습 문제 하고요. 연습 문제하고 그 다음에 확인 문제 1회. 그래서 90쪽부터 94쪽까지. 그죠? 그러면 앞에 한 연습 문제 5개에다가 이거 10문제면 총 몇 문제밖에 안 돼요? 15문제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뭐 부담되지 않는 분량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건전지가 다 돼. 괜찮아요.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차피 마이크로 소리 들어가는 게 아니어가지고 일로 들어가서. 그 복습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소리 괜찮죠? 예, 그죠? 크게 뭐 문제될 거 없죠. 이게 외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어가지고. 자,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작년에 후배들이 태국 갔다 오면서 선물로 사왔는데 놀라운 거 쿠팡에서 팔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래서 이게 태국제예요, 태국제. 그죠? 태국제 엄청 뭐 뿌리뜨 뭐 이런 그 저기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태국에서 사온 건데 형 태국 갔다 와서 그래서 드리려고 생각나서 샀어요 그랬는데 야씨 색깔을 왜 형 나이 때는 그 색 입어야 된다고 이제 그러면서 홍삼색 입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사왔는데 웃긴 건 쿠팡에 똑같은 걸 팔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야씨 파는 걸 그걸 태국 가서 뭐 그냥 국내에서 주문해 혹시 깜빡하고 안 샀다가 국내에서 사왔나 그냥 쿠팡으로? 그건 아니겠지요? 아니야. 그 비닐봉지가 태국 비닐봉지였어요. 근데 비닐봉지만 태국 거? 그죠? 예. 근데 이게 비싼 게 아니어서 그런지 한 4번 정도 세탁했는데 부풀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선물인데. 태국에서 사올 만한 게 뭐가 있지? 옷 말고. 뭐 콧구멍에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요? 그건 태국계 좋대요? 그래? 다음에 그거 사오라고 해야지. 갈 시간은 없으니까 내가. 아유, 언제 동남아 가보고 언제 유럽 가보고 이거 하나. 조만간. 그래요. 언젠가 가게 되겠지 뭐. 일단 내년 6월 끝난 다음에. 그리고 참 여러분들은 국가직도 욕심 내세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 마음가짐을
국가직에서 평균 90 이상 맞아서 국가직 합격해놓고 지방직도 합격해서 나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다음에 둘 중에 하나 골라가겠다. 그죠? 그런 각오로 해야지 국가직은 연습하고 지방직에 최선을 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죠? 마음가짐 자체를 국가직에서 뭐 다 쏟아 부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딱 시작할 시점에 시작했기 때문에 다 쏟아 부어가지고 국가직에서 내가 성과를 내겠다. 라는 각오로, 그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일정을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욕심 낸다면, 사실 국가직 공무원이 승진이 조금 빠릅니다. 예, 빠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처우 면에서 조금 더 대우받는 것도, 뭐 지방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국가직 공무원이 좀 욕심낼만 하다는 거죠. 그죠? 자, 봅시다. 81쪽에 3단 논법, 빠른 풀이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어차피 우리 왜 앞에서 정원 3단 논법이라는 거 했잖아요. 기억나요? 그죠? 그래서 정원인술 4개 했었죠. 뭐 했어요? 모두가 속한다고 얘기하는 뭐? 전칭 긍정. 그죠? 그 다음에 모두가 속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뭐? 전칭 부정. 그 다음에 일부가 속하는 게 뭐예요? 그죠? 특칭 긍정. 그죠? 그 다음에 일부가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뭡니까? 특칭 부정 해가지고요. 정원 진술은 이렇게 4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앞에서 했던 거고, 이런 정원 진술을 대전제, 소전제, 결론의 형태로 활용하는 게 정원 3단 논법이라는 건데, 일단 앞에서 했지만 가볍게 확인해 보죠. 전칭 긍정 진술은 어포머의 A를 따서 A 진술이라고 한다는 것까지 있는데, 그 용어는 시험에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이니까 그냥 모두를 가리켜서 뭐 하는 거? 긍정하는 거. 그래서 이제는 기호화하는 게 촥촥 들어오죠. 모든 A는 B다로 나타내는 거고, 기호화하게 되면 뭐? 보편 AX이면 뭐? BX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들어가기 전에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칭 부정 진술은요. 전부를 가리켜서 뭐 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거니까 어느 A도 뭐가 아니다? B가 아니다. 어느 A도 B가 아니라는 것은 즉 모든 A가 뭐 B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화해보면 보편 AX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not B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오늘 이제 했죠? 특칭 긍정이나 특칭 부정은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 표현되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연언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특칭 긍정 그러면 일부를 가리켜서 긍정하는 거니까 어떤 A는 뭐이다? B다라는 거. 그다음에 있는 거죠. B인 A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기호화하게 되면 어떤 기호 붙이고요? 존재. 그다음에 뭡니까? AX and BX.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오늘 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특칭 부정이라는 것은 일부를 가리켜서 뭐 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어떤 A는 뭐가 B가 아니다. 그래서 B가 아닌 A가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어차피 개념적으로 똑같은 거고요. 기호화를 하게 되면 뭐 붙이는 거예요? 존재 붙이고 AX and 뭐 not B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수로 논리 풀 때 특히 이제 97급 범주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호화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2쪽 넘어가면 자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에 쓸 수 있는지를 볼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용어니까 가볍게 보세요. 환희법과 환질법이라는 걸 알고 이걸 이제 정원 3단 논법에 적용해서 빠르게 풀 건데 용어 먼저 보세요. 먼저 환위법이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바꾼다는 얘기죠. 뭘 바꾼다는 거예요? 위치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요. 논리적으로 같은 의미인데 쉽게 연결이 되게끔 내용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위법이라는 걸 먼저 볼 거고요.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어떤 X에 대해서 AX and BX라면 요거는 뭐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AX와 BX의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자, 기호로 보지 말고요. 내용으로 보죠. 지금 뭐가 있어요? 어떤 여성들은 뭐다? 정치인이다 라고 했을 때 요거 두 개 위치 바꿔서 뭐라고요?
어떤 정치인들은 뭐 여성이다라고 바꿔서 활용해도 논리적으로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한지, 물론 우리가 이것도요 연역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공식 자체를 증명하는 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니까 그냥 이걸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되죠. 보세요. 지금 이게 흰색이 여성이고요. 노란색이 정치인이에요. 내가 이거 찌그러져 보이는 이유를 알아냈어요. 그 컴퓨터 비율하고 PPT 비율하고 비율이 달라서, 예, 그래서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괜히 막 신경이 써. 내가 또 이런 거 예민하잖아. 그래요. 아니 화면에는 동그랗게 보이는데 여기는 왜 타원이지? 막 해보니까 저기가 뭐 16대 9인데 이게 15대 9 이렇게 돼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예, 16대 9로 맞추면 이게 우리가 또 넘어가더라고요. 그죠? 빨리 좀 바꿔달라고 해야지. 전자칠판을 하든 아니면 정말 좋은 걸로 해상도 짱짱한 걸로 하든. 그죠? 아주 비싸더라고 또 저런 거. 한 해상도 정말 좋은 거 막 형광등 켜놨는데도 쨍하게 보이는 거 한 250, 300? 그죠? 예. 그래서 뭐 빨리 이제 저기 어디야? 카지노에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이거 바꾸고 해야죠. 그죠? 우리 다 세금으로 바꾸는 거니까. 나 지난주에 가봤거든요. 카지노를 간 게 아니라 그 동네 한번 가봤는데 못 가겠더라. 너무 삭막해. 거기 그 주변에 보니까 막 전당포 있고 막 있고 막 유흥가 있고 그런데 뭐랄까 카지노 바로 옆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길로 이렇게 지나가 봤는데 분위기가 너무 삭막한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삭막해가지고 시내만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쪽은 괜찮고 그래서 하필 또 거기를 지나가가지고 그래서 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너무 삭막해서 다행히 근처에 뭐 초중고는 없어서 당연히 없어야겠죠. 그래가지고 괜찮긴 했는데 참아 용기 내서 카지노 들어갈 생각은 못 해보고 그죠. 간들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 또 두려운 게 그래? 갔다가 또 빠질까봐. 그죠? 괜히 또 이렇게 갔다가 막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러면 그 밥만 먹고 비싸잖아요. 자, 어쨌든 여성들은 정치인이다. 그러면 어떤 여성들은 정치인이다라고 했을 때 표현하는 범주가 어디예요? 여성이면서 뭐 정치 여기죠. 그러면 우리 X라는 범주를 주고 어떤 여성은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정치인은 뭐다? 여성이다 해도 똑같은 범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죠? 존재 양화사를 활용한 진술들은 명사들끼리 뭘 바꾸는 게 가능하다? 위치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자, 존재 양화사를 쓴 거예요. 조심하세요. 존재 양화사를 쓴 것은 뭐끼리 명사들끼리 위치를 바꾸어도 나타내는 범주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2번 보면 환희법이 이제 지금 얘는 2번에는 뭐가 붙었나요? 보편이 붙었죠. 보편 양화사가 붙었는데 얘는 한번 가보죠. 우리 가만히 보니까 앞에서 증명했던 것 같은데? 그죠? 보편, 그죠? 모든 X에 대해서 AX이면 not BX가 되면 뭐가 가능해요? 모든 X에 대해서 BX이면 뭐? not AX 해가지고요. 그러면 보편도 A와 B에 뭘 바꾸는 게 가능한데 위치를 바꾸는 게 가능한데 다만 위치 바꾼 다음에 각각에 뭐가 붙어요? not이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AX이면 BX. 그죠? AX이면 not BX. 위치 바꿔서 BX이면 not AX. 뭡니까? 대우죠, 대우.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보편 양화사가 붙은 애들은 뭐로 위치 바꾸기를 할 수 있다? 대우로 위치 바꾸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존재 양화사는 대우가 아니죠. 그냥 위치만 바꾼 거예요. 근데 보편 양화사가 붙은 애들은 위치를 바꾸는데 우리가 배운 개념으로 따지면 뭐로 위치 바꾸기가 가능하다? 대우로 위치 바꾸기가 가능하다. 물론 연역법으로 증명할 수도 있지만 벤 다이어그램으로 같은 개념이라는 걸 확인하자고요. 대우는 앞에서 많이 봤으니까. 그러면 흰색을 파충류, 그다음에 노란색을 포유류. 그러면 이런 거죠. 모든 파충류들은 포유류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뭐하고 뭐하고요? 파충류 그다음에 뭡니까?
포유류의 위치를 이렇게 바꾸는데 모든이 붙었기 때문에 위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위치 바꾸면서 각각에 뭘 붙이는 겁니까? 낫을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포유류가 아니다에 낫 붙이면 어떻게 돼요? 모든 뭐들은 포유류들은. 그 다음에 파충류 뒤로 옮긴 다음에 낫 붙이면 파충류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위치 바꾸기 할 때 대우로 위치 바꾸기를 해도요. 개념적으로 나타내는 범주는 똑같다는 거죠. 보세요. 첫 번째 거 나타내면 모든 파충류들은 포유류가 아니라는 것은 파충류 안에서 뭐가 배제되는 거예요? 포유류가 이렇게 배제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바꿨을 때 모든 포유류들은 그러면 모든 포유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밖에는 없죠.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당연히 뭐가 아닙니까? 파충류가 아닌 거니까.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보편 양화사 붙은 애들은 위치 바꾸기를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형식으로 위치 바꾸기가 가능하다? 대우의 형식으로 위치 바꾸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이 틀 먼저 잡아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83쪽에 요거 알아야만 빠른 풀이법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환질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환위법은 뭘 바꾸는 거였어요? 위치를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존재 양화사는 위치만 바꾸고 보편 양화사는 어떤 형태로 바꿔요? 대우의 형태로 바꾸는 거였어요. 그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환질법이라는 것은요, 질을 바꾸는 거니까 진술의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틈이 이런 거죠. 물론 기호화했을 때는 똑같지만 진술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시겠어요? 어느 뱀도 포유류가 아니다라는 것은 결국 모든 뱀은 뭐가 아니다? 포유류가 아니다라는 건데 포유류가 아니다라는 것 자체가 포유류에다가 뭘 붙인 거하고 똑같아요. 낫 붙인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포유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죠? 여기다가 낫 붙여서 새로운 진술. 낫 붙인 거니까 무슨 포유류이다? 비포유류이다라고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거 바꿀 수 있어야만 빠른 풀이법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개념상으로 봐도 똑같고요. 그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도요. 너무나 쉽게 확인이 됩니다. 뱀, 포유류.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어느 뱀도 포유류가 아니다 그러면 뱀의 범주에서 뭐가 배제되는 거예요? 포유류가 배제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모든 뱀들은 비포유류다라고 했을 때 배제된 부분 빼고 남아있는 게 여기뿐인데 여기 있는 애들은 당연히 뭐가 아니에요? 포유류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뭐가 아니다는 not 뭐이다로 바꿔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요거 자체의 진술을 뭐뭐가 아니다는 not 포유류. not 포유류를 그냥 쉽게 뭡니까? 비포유류.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자, 존재도요, 이렇게 개념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보죠. 기호화 있을 때는 똑같고 이런 거죠.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어떤 동물들은 뭐가 아니다? 개가 아니다. 위치를 바꾼 게 아니라 진술의 형태를 바꾸면 개가 아니다라는 것은 개를 뭐 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물들은 뭐라고 써도 돼요? 비개이다. not 개이다. 이렇게 어감이 좀 이상한데, 그죠? 그래서 비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비개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어감이 그냥 이상하다는 거지 제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혐오감을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전 열린 사람이고 그러면 뭐 요즘 세상에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그럼요. 동물 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사고의 차이나 신념의 차이는 늘 있는 건데 이게 어디까지가 보편 타당한 건지 모르겠어요. 예. 요즘에 제가 친한 형님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제 뭐 성함을 말하기가 좀 곤란해진 상황이어서 그래서 신념의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보편 타당성의 범주에서 잘 됐습니다.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해보죠. 어떤 동물들은 개가 아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어떤 동물은 개가 아니다는 어디 범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어떤 동물 X, 어떤 동물은 얘는 뭐예요? 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범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동물은 개가 아닌데 똑같은 범주를 두고요. 이걸 두고
어떤 동물이면서 얘는 개가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비개이다 이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어떤 동물들은 비개이다. 자, 환희법 잘 들으세요. 환희법에서는 자, 존재 같은 경우는 명사들끼리의 뭐만 위치만 바꾸고 그 다음에 보편 같은 경우는 뭐 바꾼다? 대우로 바꿀 수 있다. 그죠? 위치 바꿀 때. 그 다음에 환질법, 진술의 형태를 바꾸는 건데 그것이 보편이든 존재든 뭐뭐가 아니다는 뭡니까? not 뭐뭐다. 이렇게. 그죠? 뭐뭐가 아니다니까 당연히 not 붙일 수 있는 거죠. not 뭐뭐다라고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분 환질 환희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그러면 뭐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환질한 다음에 뭐 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치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기호보다는 내용 자체를 보세요. 그죠? 우리 어차피 이해를 해보면 그죠? 모든 x에 대해서 ax면 bx를 바꾸면 bx는 뭐나 마찬가지예요. not bx나 마찬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모든이기 때문에 위치 바꾸면 뭐로 바꾼다? 대우로 바꾸는 거니까 이거 대우로 바꾸면 뭐가 돼요? not bx이면 뭐? not ax 이렇게 되는 건데 식보다는 내용으로 보세요. 모든 뱀들은 파충류이다. 그러면 뱀과 파충류가 남아 있는데 근데 파충류라는 것을 다른 진술로 표현하면 뭡니까? 비파충류가 아니다라고 표현해도 똑같은 말이죠. 그죠? 비파충류가 아니다. 그다음에 요거 어느 뱀도 비파충류가 아니다라는 그죠? 전체 보편 진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우로 바꾸면 뭐가 되는 겁니까? 어느 뭐도 비파충류도 뭐가 아니다? 뱀이 아니다. 그죠? 비파충류가 아니다를 한 번 부정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비파충류만 되는 거잖아요. 대우로. 그래서 어느 비파충류도 뱀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렇게 보편과 그 다음에 존재가 섞여 있는 경우에도 이런 바꾸기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같은 진술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바꾸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필요성은 다음 주쯤에 해볼 수 있겠네요. 일단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보죠. 똑같을 수밖에 없죠. 보세요. 모든 뱀들은 파충류이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가 배제되는 거죠. 모든 뱀들은 파충류이다. 근데 요거 어느 뱀도 비파충류가 아니다 그러면 어느 뱀도 뱀이라면 뭡니까? 비파충류. 비파충류는 어디예요? 밖에 있는 범주죠. 비파충류가 아니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파충류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어느 비파충류도 비파충류라면 여기는 어차피 배제돼 있으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겠네. 어느 비파충류도 당연히 뭐가 아니에요? 밖에 있으니까 뱀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진술도 바꾸고 위치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편 양화사뿐만이 아니라 존재 양화사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그죠? 한번 볼게요. 2번이 이제 존재 양화사 안에서 가능한 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세요. 여기는 존재 양화사 붙었고요. 그죠? 어떤 x에 대해서 ax and not bx인데 근데 요거 그죠? not bx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죠? 호랑이가 아니다는 not 호랑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위치 바꿔서 a와 b의 위치를 나란히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 양화사 쓰인 문장에서도 진술의 형태를 바꾸고 그다음에 위치를 바꿀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존재 양화사의 위치를 바꿀 때는 대우의 형태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 그대로 명사끼리의 위치만 바꾸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보면 해보죠. 환질, 환희보다는 요 말들이 같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 환질, 환희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동물들은 호랑이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 호랑이가 아니다는 뭐로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비호랑이, not 호랑이 이렇게 바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과 not 호랑이, 즉 비호랑이의 위치를 바꿔서 어떻게 어떤 뭐들은 비호랑이들은 뭐다? 동물이다.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이것도 개념적으로 벤 다이어그램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똑같은 원리인데요.
동물과 호랑이. 이쪽 근처에는 동물원이 없는 것 같던데 돌아다녀 보니까. 동물원 없죠. 그죠? 가까운 데 없죠. 목장? 소? 양? 양목장? 양고기도 팔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양 키우니까 팔겠지 뭐. 아니 양도 또 이렇게 잘 조리하면 맛있잖아요. 그죠? 그 민트 소스 찍어가지고 그 치약맛 나는 소스 찍어서 뭐 나는 말고기는 또 한 번도 못 먹어. 말고기도 의외로 맛있다며요. 예,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에 그 말고기 6kg도 팔던데. 그거 되게 근데 물론 뭐 굳이 뭐 찾아가서 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돈이 있으면 소를 먹지. 그죠? 자 봅시다. 첫 번째 어떤 동물은 호랑이가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호랑이가 아닌 애가 있다는 거니까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를 가리키는 거고 여기를 두고서 이렇게 말이 똑같다는 거죠. 이 X는 어떤 동물이면서 당연히 뭡니까? 호랑이 바깥에 있으니까 뭐 비호랑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비호랑이든 그러면 이 X는 뭐예요? 호랑이가 아니니까 비호랑이고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동물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비호랑이들은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요걸 하나하나 나눠서 보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제 집중해서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일단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해보죠. 환질환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보편이 됐든 아니면 존재가 됐든 뭐뭐가 아니다는 뭐뭐가 아니다라는 형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뭐 붙일 수 있다? not. 그래서 이렇게 not A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보편이나 아니면 존재 양화산하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이거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확인했듯이 뭐뭐가 A가 아니다는 그냥 뭐라고 단순하게 not A이다라고 얘기도 되는 거죠. 이렇게 단순화해야만 문제에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뭐뭐가 아니다는 not 붙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보편, 존재부터 했으니까 존재부터 하죠. 자, 뭐뭐가 아니라는 not A가 되는 거고 존재 양화세에서는 이런 형태로 진술의 형태를 바꾼 다음에 위치를 바꾸는데 뭐만 바꾸는 거예요? 위치만, 형태 그대로 위치만 바꾸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보편 양화사 같은 경우는 형태 그대로 위치만 바꾸는 게 아니라 뭐의 형태로 바꾼다? 대우의 형태로 위치를 바꾼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대우의 형태로 위치를 바꾸게 된다는 거죠. 이거 생각하고요. 자, 이걸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나 맛보기로만 한번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맛보기로만.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앞에서 했던 것 중에 같이 가볍게 해봅시다. 그죠? 58쪽에. 그죠? 우리 그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볍게 연습했던 게 있어요. 그죠? 58쪽에. 자, 한번 해볼 겁니다. 같이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예요. 58쪽 한번 보시면 거기 중간에 그죠? 모든 A들은 B다, 어떤 C들은 B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죠. 제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보여줄게요. 그러면 모든 A들은 B다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기 중간에 찾았어요? 그죠? 모든 A는 B다. 우리 58쪽에 문장으로 나와 있는 얘가 있고 구조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모든 A들은 B다 그러면 첫 번째 전제 모든 A는 B다. 이제 이렇게 되는 모든은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A는 B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제는 뭐예요? 어떤 C들은 B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B가 아니다는 뭐 붙일 수 있어요? not. 그죠? 그러면 어떤이니까 얘는 존재형에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C들은 뭐가 아니다? B가 아니다. B가 아니다는
not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그러므로 어떤 C들은 A가 아니다가 되는 건데 잘 보세요. 얘네들을 3단 문법에서는요.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끔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니까 어떤 C들은 not B인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바꾸려면 여기는 not B인데 여기는 뭐예요? B잖아요. 근데 우리가 A면 B다라는 보편 양화사는 위치를 바꿀 때 뭐의 형태로 바꾼다? 대우의 형태로. 그럼 바꿔볼까요? 뭐하고 똑같아요? not B면 뭐? not A다. 그러면 우리 잡을 수 있죠? 어떤 C들은 not B이고 not B면 not A니까 따라서 어떤 C들은 뭐이다? not A다. 그렇죠. 결론 보세요. 맞아요? 어떤 C들은 not A다. 그러면 어떤 C들은 뭐가 아니다? A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수로 논리에서 정원 3단 논법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연쇄 논법의 형태 활용해가지고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이렇게 형태와 위치를 바꿔서 바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거기까지 나가지는 못하는데 다음 시간에 그거 한번 연습해보고 다음 주쯤에 마무리하도록 해볼게요. 다음 주에 우리가 연습 문제하고 개념 정리하고 그다음에 확인 문제 1, 2회가 작년 주제보다 문제가 좀 더 붙었어요. 그래서 그 20문제 정도 되는데 좀 연습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개념 마무리하고요. 우리 이거 끝낼 수 있으면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십니까? 그죠?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